학습. 먼저 프로젝트 학습 전체를 한 문장으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가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부여받아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협력적으로 탐구 실행하여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 성찰하는 학습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주제, 목표와 계획, 협력적 탐구와 실행, 산출물, 평가와 성찰. 이 흐름이 프로젝트 학습의 전체 구조입니다. 1. 프로젝트 학습은 왜 등장했을까? 전통적인 수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사가 지식을 설명해요. 학생은 듣고 외우고 문제를 풀죠.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할 때도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 라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교과서 한 페이지를 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학생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하지? 왜 많이 발생하지? 그래서 직접 조사합니다. 급식 잔반량을 측정할 수도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에 해결 방안을 생각해요. 그리고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만들 수도 있고 포스터를 제작할 수도 있고 학교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학생이 실제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식과 기능을 사용하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것이 프로젝트 학습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 여기서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첫 번째는 학습자 중심성입니다.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조사해, 이 자료 사용해, 어렵게 만들어 라고 결정한다면 프로젝트 학습의 의미가 약해지죠. 학생이 목표를 구체화하고 무엇을 조사할 거야? 무엇을 조사할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까? 누가 무엇을 담당할래? 어떤 결과물을 만들까?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학습에서 학생은 단순한 지식의 수용자가 아니라 학습의 능동적인 주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과제입니다. 학생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활동을 시켜놓고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좋은 프로젝트 학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학생의 삶이나 실제 사회와 연결된 주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정보 수업이라면 개인정보의 개념을 암기하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만들어보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학습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산출물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이 하나의 결과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고서, 발표 자료, 포스터, 영상, 프로그램, 모형, 캠페인, 제안서 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단순히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활용하여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협력적 학습입니다. 실제 프로젝트는 혼자 수행하기보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가 많겠죠. 누군가는 자료를 조사하고, 누군가는 설문을 만들고, 누군가는 자료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학습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과 협동 능력도 함께 기를 수 있죠. 세 번째, 프로젝트 학습의 절차. 그렇다면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까의 한 문장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1. 주제 선정.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2번,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그 다음 학생들이 프로젝트 목표와 수행 계획을 세웁니다. 즉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수행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세 번째, 탐구와 실행.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두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토의하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정보를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종합하고 실제 과제 해결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산출물 제작 및 발표. 그렇게 탐구한 내용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요. 개인정보 포스터, 캠페인 영상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평가와 성찰.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결과와 과정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결과를 만들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협력했을까? 자료를 적절하게 수집했는가? 계획대로 수행했는가를 돌아봅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찰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전체를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가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부여받아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협력적으로 탐구 실행하여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 성찰하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절차도 자연스럽습니다. 주제 선정,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탐구 실행, 산출물 제작 발표, 평가 성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 선정,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탐구 실행, 산출물 제작 발표, 평가 성찰. 프로젝트 학습의 장점은 첫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둘째, 문제 해결력과 고차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하려면 단순 암기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종합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고차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 협동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넷째, 학습 동기와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학습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점이 큰 만큼 단점도 분명해요. 첫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 간 참여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한 학생은 자료 조사부터 발표, 자료 제작까지 다 하는데 다른 학생은 이름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즉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게 하고 활동 기록이나 동료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참여 정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무임승차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교사의 활동은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게 하고 활동 기록을 작성하게 하고 동료 평가 등을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단점 또 셋째,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서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단점은 자, 프로젝트 학습과 문제 중심 학습을 구별해 봅시다. 둘은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둘 다 학습자 중심이고 실제적인 과제를 다루며 자기 주도적 탐구와 협력적 학습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중심을 잡아두는 것이 좋겠죠. 문제 중심 학습은 문제 해결 과정이 중심이고 프로젝트 학습은 일정 기간의 탐구와 실행을 통해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수행이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라는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지식을 탐색하여 해결안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두면 문제 중심 학습의 성격이 강해요. 반면 한 달 동안 학교 음식물 쓰레기 감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실제 캠페인과 홍보 영상을 제작해보자처럼 홍보 영상을 제작해보자처럼 계획을 세우고 실제 활동을 수행하여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두면 프로젝트 학습의 성격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 복원하겠습니다. 결국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가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부여받아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협력적으로 탐구 실행하여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 성찰하는 학습입니다. 시험장에서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프로젝트 학습은 실제적 의미 있는 주제, 학습자 중심, 목표 설정, 자기 주도적 계획 수립, 자료 탐색 조사, 협력적 탐구와 실행, 지식의 실제적 적용,
구체적인 산출물, 발표 공유, 과정과 결과 평가, 성찰. 교사는 촉진자, 안내자, 조력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 해결력, 협동, 의사소통 능력, 학습 동기 향상. 절차는 주제 선정,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탐구, 실행, 산출물 제작, 발표, 평가, 성찰. 장점은 자기 주도성을 둬서 문제 해결력, 협동 의사소통 능력, 학습 동기, 실제적 적용, 지식의 통합과 실제적 적용. 종합적 능력과 고차적 사고 능력. 단점은 많은 시간이 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